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제도 경로 의존성과 경제 질서의 지속성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비교경제 발전론과 한국형 경제 질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안보적인 고려 때문에 국가 간의 거래에는 다양한 제약이 가해졌는데 탈냉전 시대가 되면서 안보적 고려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국제적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배경으로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구축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배경으로 각 나라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났는데 이 속에서 각 나라의 경제 질서의 이질성이 선명하게 부각되었으며 일부 학자는 이를 자본주의 시스템 간 경쟁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화는 글로벌 공급망 체계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이 속에서도 각 나라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동질화되지 않았습니다. 홀과 소스키스는 세계화의 동질화 압력 속에서도 각 나라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동질화하지 않은 것은 제도적 상호 보완성에 의한 것으로 몇 가지 대립되는 유형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각자의 제도적 비교 우위를 견지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홀과 소스키스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몇 가지 단순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나라들은 하나의 동질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수렴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자본주의 유형의 이상형, 예컨대 자유시장 경제와 조선시장 경제로 분화되어 갈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한 유형론과 몇 가지 유형으로의 수렴론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경제 질서를 가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적절하게 분류하기도 어렵고 각 나라의 자본주의 시스템의 미래 방향에 대한 예측도 잘 맞는다고 볼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였습니다. 각 나라의 자본주의 시스템의 특질을 몇 가지 이론적 유형에 따라 고찰하기보다는 각 나라의 자본주의 시스템의 역사적 진화 속에서 그 나라의 자본주의 시스템의 특질을 비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토 오사무 교수는 이와 같은 방법을 비교경제 발전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이토 교수에 의하면 시장에는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있는데 각 나라의 생산물 시장은 세계화 속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수렴할 수 있지만 생산 요소 시장은 동질적인 시장으로 수렴하기보다는 구조적인 분기를 한다고 봅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자본시장, 숙련 형성시장 등은 그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즉, 문화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문화를 각각의 사람들이 갖는 믿음과 가치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자기 나름의 해석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해석의 체계는 주변의 사람들과 계속 교류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서 객관적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자기 나름의 해석 체계 속에서 자신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자기 나름의 가치 체계가 있습니다. 이 믿음과 가치는 쉽게 변하지 않고 지속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각 나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이질성으로 인해 생산 요소 시장도 나라마다 상당히 다른 양태로 구조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토 교수는 각 나라의 자본주의 특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 시장의 구조적 특질을 비교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의 특질을 파악하려고 하면 한국의 문화적 특질과 이 문화적 특질에 규정되어 근대적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 형성된 제도들의 특질을 주로 생산 요소 시장에 중점을 두고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이와 같은 작업을 8주차 강의인 자본 배분 시스템, 9주차 강의인 기업 시스템, 10주차 강의인 숙련 형성 시스템에서 고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강의인 한국형 경제질서의 형성과 변화는 이 세 개의 강의를
총괄 정리하는 강의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다룬 내용을 요약 정리하기보다는 분석의 시야를 고도 경제 성장 이유도 포함하여 한국형 경제 질서의 형성과 변화에 대해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경제 질서의 모든 측면을 고찰할 만한 시간은 없기 때문에 연공서열형 질서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형성과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